자, 안녕하십니까. 제 13주차 2편 중국의 콜드체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제9장 중국의 콜드체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절 콜드체인 시장의 개요입니다. 먼저 콜드체인이라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식품의 선도 유지를 통한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어떤 그 유통 과정에 제어하는 관리 기술이 바로 콜드체인 관리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 안정성이라든지 환경성 문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유저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냉동 냉장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면서 콜드체인 시장들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드체인 시장들이 그 확대된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실제적으로 비접촉, 비대면 상품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사이버에서 거래가 되면 결론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택배로 운반하게 되고, 그 운반하는, 배송하는 그 과정을 선도 유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게 바로 관련된 기술들이 콜드체인 관리 기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 그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또는 신세계 쇼핑몰, 그죠? 썩이라든지 롯데몰 같은 거 보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선도식품 구입량들이 보면 전년도 비해서 30-40% 이상 증가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정착될 거고요. 정착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관련 기술이라든지 시장들은 더욱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콜드체인의 그 세계 그 시장 규모를 본다 그러면 13년도 기준으로 보면 978억 달러가 되었는데 19년도에는 무려 2334억 달러 정도로 증가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신선식품의 그 플랫폼 판매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는데요. 도표에 나타났다시피 2016년도에는 914억 위안이었죠. 그 반면에 2020년도에는 예측이 4,638억 위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30%의 증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노동의 어떤 가치라든지 가치 제고가 되고 노동 대한 수익이 높아지면 찔수록 이런 어떤 신선식품 같은 게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시장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신선 제품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채소라든지 과일,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 그 식자재들이 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판매하는 게 바로 콜드체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마트라든지 시장 이런 부분에 오프라인 가는 것보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19년도에 중국 신선식품 시장 거래는 약 3,225억 위안 정도를 해서 전년도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되었다.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 전자상거래 주목되고 있는데 춘절 기간에서는 비약적인 폭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600억 이상 유한인증도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2020년 1월에서 2월 6일까지 이 4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사용자의 증가 추세를 본다 그러면 꾸준히 그죠? 증가되고 있는데 거의 5% 정도 계속적으로 그죠? 월별 그죠? 그렇게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한 달 동안에서도 뭡니까? 일자별로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5만 4천 명 정도 되네 그죠? 3만 6천에서요. 1월 달에서 1월 22일에서 3만 6천에 있었는데 징동또 오자 같은 경우는 3만 6천이었었는데 2020년 2월 6일까지는 5만 4천 명까지도 그만큼 뭡니까? 거래자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신선식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랫폼인 허마성션이라든지 징뚱또오자 어렵네요. 징뚱또오자의 어떤 신규 사용자는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도 1일 4만 명 정도 이렇게 초과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규 가입자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그만큼 플랫폼 시장 그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상품 업로드 시간이든지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뭡니까 구매 어떤 노하우를 익혀서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가입해서 가격 비교해보고 또는 딜리버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선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가입자 수는 중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절 기간이라든지 코로나 덕분에 주문량은 200% 이상 증가됐고요. 그래서 곡물이라든 육류 이런 부분들은 찡뚱또자 같은 경우에는 약 700% 이상 폭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폭증을 했지만 기존의 캐파 능력이 없을 때는 그만큼 뭡니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들한테 뭡니까 신뢰를 잃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쇼핑몰에다가 뭐라고 해요? 품절. 당일 제품은 오늘 몇 시부터 품절됐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요. 소비자들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있다면 어제는 예를 든다면 소고기 등심 부분이 이 10시에 11시까지 마감이니까 그죠? 9시에 마감이 품절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오늘은 9시 이전에 어떻게 하면 뭡니까? 구입하려고 구매하려고 9시 이전에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일찍 마감해버리면 오히려 그거를 제품을 서팅하고 또 분류하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 마켓컬리도 보면 처음에는 고객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이 그 물동량 기준보다도 1.23배 정도가 더 고객을 접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에 약속을 했는데 딜리버리를 못 해주는, 배송을 못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불만족보다도 차라리 마감 시점에서 딱 잘라가지고 아니 마감 시점이 아니라 주문량에 따라서 제품의 구색이 갖춰진 양만큼에서 마감을 해 주었더니 오히려 주문 시간대들이 더 당겨졌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물류 관리가 편해졌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폭증을 하지만 반드시 고객들한테 신뢰성을 얻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본다 그러면 이제 각 플랫폼별로 발전 현황을 본다 그러면 허마션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주문량이 전년 대비 220%나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단가는 8, 90 위안대가 가장 많이 돼서 그렇게 8, 90 위안대에서 이제는 뭡니까 40 위안대로 떨어졌지만 그만큼 많이 주문이 폭증하더라. 특히 야채, 라면 이런 어떤 저렴한 단가 위주로 중심들의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더라. 그렇게 나타났고요. 징뚱또 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초,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사이에 약 374%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곡물이라든지 육류, 레저식품, 야채, 과일 위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증가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딩동 마이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섣달 금음날 춘절이라고 그러나요? 전월 대비 약 300% 증가를 했고요. 전체 주문량은 80%, 소비자 단가는 70% 증가됐다. 고급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메이에르 요센 같은 경우는 춘절 기간 동안에 약 350% 정도와 전년 대비에 증가됐고, 소비자 단가도 약 50% 정도 상승됐다. 그만큼 많이 구입했다 그렇게 합니다. 고객 단가도 주문할 때 그만큼 많이 주문하더라. 뚜어디엔에도 보면 춘절 기간 동안은 230% 정도가 증가됐고 신규 사용자가 236% 증가됐고 그 다음에 1월의 총 금액은 42억 원, 42억 위안 정도가 구매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용호 이마트 같은 경우 2천만 위안의 매출액을 돌파했는데 2월 8일까지는 주문량이 30만 건 정도 그렇게 좀 매일이겠죠, 그죠? 30만 건. 그만큼 뭡니까? 플랫폼 시장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선선식품 플랫폼의 주요 모델 본다 그러면 크게 네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품질에 맞는 이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한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플랫폼은 온 오프라인 결합형 플랫폼, 그 다음에 제3자 플랫폼, 전치창고 플랫폼, 사회구역형 플랫폼,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7페이지 사업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결합형 플랫폼을 보면 이 소비자 지역에 점포를 개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SSM 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200평에서 300평 규모의
대규모 중대형 규모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을 주문하게 되면 거기서 뭡니까? 바로 배송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주문하면 장바구니 담아서 주문하게 되면 오후에 배송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요즘 무슨 익스프레스라든지 SS 마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처럼 하는데, 얘네들은 이 지역별로 소규모로 지역 근거리에 있으면서 2, 3km 내에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있으면서 주문 후에 1시간 만에 1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의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서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배송 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흠마션성이라든지 용우 이마트,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1시간 내에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품목들을 1, 2km의 반경, 소비자 1, 2km에 있는 편의점 형태가 되겠죠, 그죠? 편의점처럼 다양하게 많은 이 구역별로 구색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품들을 많이 갖춰야 되는데, 그 제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고량이 많아야 되겠죠. 재고량이 많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기업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에 대한 뭡니까? 예측량들을 예측을 해서 판매 예측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수량을 예측을 해서 구비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주문이 자주 오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1시간 내에 공급해 준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재고 관리를 하고 배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제3자 플랫폼 연계 방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신선 제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인근 위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업체들하고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검색한 후에서 각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들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주문 후에 30분 내지 1시간 내에 배송해 주는 것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온 오프라인 결합형은 우리 물류센터를 아니면 물류 대포들을 지역별로 거점을 구축해 있는 거고, 제3자는 위탁형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그죠?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주문이 오게 되면 거기서 배송해주고 나는 공급해주고, 그 대신 뭡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는 저는 이 플랫폼, 제3자 플랫폼 연계 방식들이 국내에서도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인근의 식품 유통업체들하고 직접 연결해주고, 거래가 넓은 지역은 넓고 배송이 빠르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듀오디엔 또는 찡똥또오자, 이런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기업에서도, S사에서도 이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자기들의 물류센터라든지 대포들이 전국적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깔려져 있는데 잘 팔리는 품목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 제품들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사에서 뭡니까? 매칭을 시켜서 거래가 되면 그 정보들, 배달 정보들을 S사한테 전달해주면 S사에서는 거기서 피킹해서 보관되어 있던 걸 피킹해서 가공해가지고 택배를 준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배달 사업자를 통해서 준다든지 배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공해주는 부분이
제3자 플랫폼 연계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 이런 부분들 대포를 안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 이제 그만큼 수익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치 창고 플랫폼이라고 세 번째 전치 창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앞에 위치한 창고란 뜻으로서 소비자 가까운데 저기 창고들을 많이 씁니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라든지 편의점하고 협력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문 후에 1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를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요거는 온라인에 결합된 플랫폼처럼 자기들이 창고를 갖고 있다가 창고를 일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마트라든지 제3자 플랫폼 연계처럼 이렇게 해서 장점을 따가지고 결합시키는 그런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메이어로 센이라든지 아니면 띵뚱 마이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유통 플랫폼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구역형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사회구역이란 이제 중국의 도심지 주민들의 주거하는 구역을 우리처럼 뭐 동 뭐 이런 단위가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구역형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주민들은 공동 구매 제품을 공동 구매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응집 잘 돼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은 상당히 체제는 상당히 좋겠죠. 좀 비하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 마을 주민들이 공동 구매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스닝다오덴이라든지 인핀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이제 신선식품의 유통 형태를 본다 그러면 농장이라든지 양식장 이런 생산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가공사업자든지 수입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할 수 있는 거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이제 주고요.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연결하거나 마트라든지 온라인 상가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주문이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콜체인 시장이니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되겠죠. 그죠? 플랫폼 시장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문이 오게 되면 직접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배달해서 소비자한테 배송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대금을 역순으로 정산해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어찌 보면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농장,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공까지 한 기업이 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플랫폼 사업들한테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전달해 오면, 주문해 오면 그거를 배송해 주는 그런 체제도 있고, 아니면 생산자들이 가공까지 해서 상가라든지 플랫폼 사업자한테 위스탁 배송을 하는 거죠. 내가 갖다 놓고 그에 대해서 매칭만 해주고, 플랫폼 사업자가 매칭만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농장이라든지 가공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합니다. 매입하고 있다가 자사 상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자가 차량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켓클린은 똑같이 제품을 구입해서 자사 제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택배 전문 사업자한테 아웃소싱을 해서 배송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제품은 요즘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칭 서비스입니다. 그 상품 개발이라든 이런 것들을 쿠팡에서 해놓고 일부 상품들은 제조사가 그에 대해서 상품을 띄워놓고 그 쿠팡에 매칭이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제조사들이 택배라든지 아니면 물류 채널을 통해서 배송해주는 이런 형태로 매칭 서비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통 구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안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9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접촉, 비대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력 공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요 그림에 나타났다시피요. 이런 어떤 배송점을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일정 구역에 정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아는 저기 주문한 제품들을 우리 무인 우편함처럼 그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어디에 갖다 놓았으니까 찾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문자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주문한 고객이 내려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해에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식 배송 방식으로 적극 도입하면서 배달원은 유선을 통해서 사전에 고객하고 수령 방식이라든지 상품에 어디에 뒀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그 주문이 받고 내려가서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찾아오는 이런 어떤 그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각지에서도 이런 어떤 배송품을 배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끔씩 배달을 해서 배달 완료된 상품들을 정보들을 고객들한테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분실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력 공유 모델이라든지 인력 수급,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제, 예방 통제 때문에 소비자에서 이제, 신선 제품들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송 인력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력 공유 모델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허마센싱 생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업들, 그죠? 다중 추싱이라든지 하오야오라든지 시베이 기업들과 공유를 해서 같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공유 배달. 그죠? 이런 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임금비라든지 배송 능력 이런 것들요. 근데 실제 우리도 보면 새벽 배송 보면 각 사별로 이제 배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2시에서 7시 사이에 배송을 하게 되는데 1회 배송할 때마다 30에서 40건 정도 처리를 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한 50건 정도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제 물동량이 급증을 해버리니까 배송할 수 있는 어떤 배송 인력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형태로 하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퇴근하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 배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가 이 강남 사거리에서 직장이 있는데, 저희 집이 인천 공항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항 쪽으로 나온 인천 계양이라든지 아니면 뭐요? 양천구 쪽에, 그죠? 양천구 쪽에 배송되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내가 출발을 퇴근을 6시 반에 하겠다. 그래서 양천구라든지 계양구 쪽, 인천 계양구 쪽에 가는 부분들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저는 데포에 가서 10개를 싣고 퇴근하면서 배송을 해주고 집에 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죠? 공유 개념 이런 부분도 많이 요즘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죠? 점원이라든지 가족 배송 이런 부분이요.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이 웰마트인가요? 거기는 직원들한테 퇴근할 때 각 방면지별로, 그죠? 자기 집 방면지별로 이렇게 해서 배송품을 주고 그에 대한 적정한 수당을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활용한 배송 인력 이런 부분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볼게요. 신선 제품에 대해서 콜드체인 인공지능형이 이제 도입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물류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의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들이 신선식품에 대한 콜드체인 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효성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판매, 소비자 이르기까지 뭡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센싱 기술을 통해서 QR 코드를 인식해서 뭐예요?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뭡니까? 그 경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죠? 경로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그 온도대별로, 그죠? 관리 온도대별로 쫙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판매, 유통 과정에 있어서 온도라든지 습도, 그 다음에 보관상의 품질, 위생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IoT 센싱 기술을 통해서 뭡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났듯이 생산에서부터, 그죠? 육상, 운송, 항만, 하역,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동 과정, 하역 과정, 그 다음에 내려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런까지도 뭡니까? 그 단계별로 센싱 기술을 이렇게 해서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다 유지 관리가 되는 저장되는데 QR코드로서 그 전 과정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TQ형 과정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특이한 거는 뭡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열링 관리를 해서 이 정보를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웰마트에도 보면 이제 그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들을 2시간 내에 이제 그 배달하는 특급 배송인데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국 매장에, 그죠? 미국의 전국 매장에 다 시행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장난감 제품, 전자제품이 16만 개 제품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2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센싱 기술을 통해서 단계마다 유통구조 단계마다 뭡니까? 전체 이 센싱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3페이지에 그 시사점을 본다 그러면 이런 콜드체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증가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반적으로 하는데 전 세대층의 온라인 구매라든지 신선식품 증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온라인 콜드체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1선 도시보다도 이제 2, 3천 도시까지 그죠? 확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모델도 계속적으로 더 발전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세분화적으로 그죠? 관리가 될 필요가 있더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신선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선 제품, 관련 제품 판매에서 이제 무인화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노출됐지만 앞으로는 우리 택배함처럼 택배 보관함처럼 해서 냉동 냉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보관함도 필요할 거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인 배송기를 통해서 이제 이 로봇들을 배송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관해 줘서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비대면 서빙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무대면,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고 무인화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요. 2017년도 이후에 이 무인화 판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인화 진열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무인 판매대, 무인 진열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 상하이 이제 지역간에서도 한번 이제 수입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짧고 종류가 많아서 잘못하면은 부패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망실이 약 3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다 그러면 이제 전공정의 생산부터 판매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까지도 시스템화하거나 데이터화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손망실률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방위 배치,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품목을 먼저 예측을 해서 고객 근처에 데포라든지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배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두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좀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선식품 플랫폼이라든지 판매 방식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요새가 남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평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CJ 대한통운이 콜드체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택배 및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해서 이 확대해 가는 거 아시죠, 그죠? 그만큼 뭐예요? 중국에는 이런 어떤 시장의 발전 과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 형성들이 크게 발전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진출하지 않느냐, 쉽게보다도 이제 진출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콜드체인 시장은 항상 증가된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